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5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고 4월에 고용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쏟아지는 실적 발표, 여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까지. 또 25일에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힘이 다시 한번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도 우리 시장이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죠. 이번 허들도 잘 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2부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MTNW 최고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구를 열어두도록 할게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일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2부의 시작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해미 앵커하고는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넥스트 레벨 했었잖아요, 위원님. 그쵸?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춤 한번. 넥스트 레벨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저희의 케미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도영 위원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기분인데 또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과도 이제 2분기, 하반기 어떤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 분께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이제는 우리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까요? 자,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업종이 달려갈지. 사실 하반기는 조금 남았고요. 우리가 2분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남은 2분기 2달 동안 어떤 또 업종이 달려갈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는 흐름이었는데 사실 금요일까지 목요일 들어왔던 수급, 금요일에 외국인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코스닥 쪽에서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못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좀 주말도 있고 또 연휴가 하루 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하거나 뭐 폭락하는 흐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많이 밀었던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상 시장은 지금 많이 갔던 쪽에서는 바운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가는 흐름이지만은 일단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바운딩이 나와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가려면은 우리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못 갔던 섹터나 업종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이제 사실 뭐 내일장도 본다면 우리 지난주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하한가가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상한가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뭐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또 상한가 안착도 해줬다가 다시 풀려버리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지 이 점 내일장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지난주 2일 금요일장에 우리 금강원단에서 또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지적 부분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이 다시 한번 가는 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조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추가적으로 로봇이나 또 우리 2차 전지나 뭐 이 등등등 해서 또 반등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내일장 그리고 수요일장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뜨겁게 또 이제 시장 불태웠고 3연상 갔던 종목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오늘 일단 하나 섹터에서 친테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히토류 테마가 처음 나왔을 때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조용하다가 매번 히토류라는 그게 이제 테마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이어서 꾸준히 부각이 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이제 EU에서도 테슬라에서도 히토류 대신에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에 이어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EU에서도 전기 모터 소재에 쓰이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우리가 원자재를 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중국산 히토류를 98% 정도 수입을 해서 일단 의존도가 거의 굉장히 높은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8개국 그리고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 연구기관을 또 20곳 가지고 있고 또 13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뜨겁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인더스트리 일페아라는 업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페라이트 자석 파일럿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25년부터는 전기차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페라이트 자석 같은 경우는 강점이 히토류는 굉장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가격 급등하면서 이제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폭등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페라이트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이 점이 강점이고요. 또 최대 400도씨에서 500도씨 열에도 자력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뭐 강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히토류가 아니라 페라이트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종목들 이제 우리가 4종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1차적으로 삼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자는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상한가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추천을 여의도 클래스에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길에 시초가에 진입을 하자. 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제가 이날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요. 삼화전자, 이지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데 이 길에 삼화전자, 이지 두 종목 모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이제 탄력이 큰 걸 우리가 찾아보자 했는데 그 다음에 탄력이 큰 종목이 이제 삼화전자가 이지보다는 오전장에 빨리 이제 급등해 주면서 29%대 이제 상한가에 터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나 제가 이제 이날도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 보여줬고 또 한 번 더 상한가 나왔다가 이제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물량이 나오면서 밀어내 버렸지만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한가가 무려 1, 2, 3, 4, 4번 나왔습니다. 4연상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상한가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3연상 갖는 종목인데요. 자, 삼화전자가 일단은 현대차, 기아에 페라이트 코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 중에서는 1등 주자로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이날 상한가 나와줬는데 이내 이 길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삼화전자 쪽으로 물량이 다 쏠려버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20%까지 밀어버렸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었지만 여러분들 자리가 많이 밀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6%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18,000원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럼 이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페라이트 관련주도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지뿐만 아니라 한국 내화도 내화라는 것이 내화물도 우리가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제 내화물 관련주 이제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 그리고 대주주가 유니온이라는 점 그래서 이 4종목 한국내화, 조선내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못 갔던 종목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많이 밀어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페라이트 코어가 부각을 받으면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생명선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 문자도 쏴드렸는데 7,700원이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7,700원 이탈하는지
잘 보시고요. 만약에 한 6,900원, 800원까지 밀어내는 흐름 보였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고 상한가 갔다가 살짝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탄력 나오면서 상한가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했습니다. 2번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밀었다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쭉 짚어주셨고요. 우리 위원님의 관심은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좀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도영 위원님의 관심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갑니다. 우리 네. 위원님이 또 코버지잖아요. 네네.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도 움직이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것, 저평가 매력도를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확연하게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재무적인 안정성 플러스 실적 그리고 향후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까지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우상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 지금 현재 2월부터 지속적이고 급속도로 상승을 보여줬던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과열되었다. 그리고 고평가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4월 한 초중순 정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과열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하고 추가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밸류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이 3사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 그리고 이 단독으로 증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GM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합작법인에 대한 것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단일적인 매출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에 대한 합작 여력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1,730조 원을 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매년 2023년부터 해서 매년 200조 원씩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2025년이 이쪽 시장에 대한 개화기이다라고 한다면 1,730조 중에 대부분의 자금이 그 초반에 2023년, 2024년, 2025년에 상당 부분 몰려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지금 셀 3사든 그게 소재든 장비든 지금 현재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시장에서는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리튬이다, 니켈이다, 망간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양극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IRA 법안과 CRMA 법안에 대한 것을 회피, 적용시키기 위해서 중국 관련된 기업에 대한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까지 우리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격 개화 이전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것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자체적인 생산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만금 부분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LG 엔솔이든 삼성 SDI, SK온, 셀 3사에 대한 그 지원까지 더불어서 민관 합동으로 성장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양극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극재 안에서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및 그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환 이전에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그 분리막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리고 많은 시장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 저는 여기에 주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눈에 가장 띄게 성장과 한마디로 돈을 잘 버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바로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셀 그리고 소재, 장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단일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전에는 뭐 수직 계열화 그리고 너는 나랑만 해야 돼. 그리고 SK 셀트리온이래. 그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법인만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테슬라랑도 합작법인을 진행을 하고 GM 포드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로 소재 산업들도 셀사들에 대한 다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폭발적인 수주 금액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향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P와 Q에 대한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120조 정도에 대한 수주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고평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실적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제가 여의도 오후장 작정 타임이라고 해서 한 12시 한 40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출연을 하는 낮 방송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추천을 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월 24일 날 59,000원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1차 목표가 2차, 3차, 4차, 5차 그래서 8차까지 달성을 한 이후에 9차 목표 가격이 21만 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목표 가격을 상향시키면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고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보여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양극재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납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증설을 하면 할수록 장비에 대한 기업들도 좋아지겠지만 양극재 기업들은 실적적인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만 9,600원을 찍고 나서 4월 달에 약간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실적적인 모멘텀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에 2분기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에 하반기 그리고 2024년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 및 실적 모멘텀이 장착이 되고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0만 원을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등등 지금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시장 흐름 그리고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았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아직 시장에서 대장은 2차 전지 산업이고 그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방위적으로 수급에 대한 약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금 불만이 될 수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그 산업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역시 코버지, 코스모 신소재의 아버지입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만 들어보면 따로 저희가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봐야 될 업종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님은 페라이트, 김도영 위원님은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잠시 뒤 공개될 관련주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일장을 앞두고 종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올게요. 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최고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리노공업이고요.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요? 14만 1,000원에 100%예요. 14만 1,000원의 비중이 100%요? 예. 100% 갖고 계시고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네. 2차 전지가 좀 가라앉고 하반기에는 좀 뜨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리 좀 사겠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에 굉장히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100%나 담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추가 매수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혹시 뭐 정해두신 기간은 있을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전일 종가가 13만 3,600원이고 비중이 100%고 지금 주가를 보니까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황이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2분기 동안 하방이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해주는지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00% 잡으신 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100% 잡으신 건 조금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신다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세 종목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리노공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난 미를 못 버리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다음 기회에 한 14만 원 이상 갔을 때 조금 본인 매수가 위에서 일부 한 50% 정리를 하시고 13만 원 아래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반도체 실적이 이제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업황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제 안 좋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재고도 감소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주가만 보고 들어가시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자리가 14만 원이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겠지만은 사실상 하단으로 시장만 조금만 밀어버리면 12만 원까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좀만 더 빠지면 10만 원 초반까지 11만 원 근처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월봉을 왜 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분들이 연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업황을 보고 수급을 보고 쫓아서 매매를 하시는데 본인께서 14만 원 정도에서 이제 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신 거는 아주 이제 좀 약간 짧은 생각이시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12만 원 전후에서 한번 내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밀어내면은 11만 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가 진짜 갈 때 비싸게 12만 원을 찍고 11만 원을 찍고 반등을 해서 12만 원, 13만 원 갈 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100% 들고 계시면 사실상 2, 3개월 동안 들고 있을 때 그 안에 변수도 시장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종목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100%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 무리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12만 원 전후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15만 원, 16만 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 현금 물량을 차분하게 기다려서 12만 원 전후나 11만 원 전후까지 내려오는지 보면서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본다면요. 이 종목이 스타트를 한 게 이제 한 뭐 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한 6만 7만 원 그리고 이제 9만 원, 10만 원 이하까지 그래서 12만 원, 11만 원에서 10만 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수가 밀어내면은 다시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아직 뭐 하반기 가려면 시간도 두서 달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비중 조절이 수익 전략에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10%씩 매수도 못하면서 고점에서 100%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런 매매는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실 뭐 5천만 원, 1억 모으기도 힘든데 주식으로는 쉽게 뭐 밖에 나가서 점심값 만 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뭐 주식으로 1,000만 원 잃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요. 내려올 때마다 차분하게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선생님 말씀 중 때문에 그러니까 12만 원대쯤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만 원 전후에 왔을 때 시장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이 종목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1만 원, 12만 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일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포트 감사합니다. 비중 조절 잘 하셔서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MTN 팬입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팬이시니까 조금 더 잘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요. 매수가는요? 네. 매수하고 계속 내려가서 불안해요. 그럼 얼마에 이 종목 사셨어요? 제가 정확히 보니까 18,800원에. 18,8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20%에. 비중 20%.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을 사실 때 왜 사셨어요? 제가 TV 보고 봤는데 또 다오해서 사고 나니까 고점이라서 네. 불안하네요. 사고 나니까 고점이었다. 예,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저희 MTN 또 팬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지금 8거래일째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전일 종가가 16,000원이었고 근데 매수는 18,800원에서 하셨다. 이 종목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5G 섹터 어떻게 좋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5G 섹터에 대한 흐름은 연초에 삼성전자의 6G 출현 그리고 5G 산업에 대한 인도 수주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금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월 달에 있었던 그 수주 공시를 통해서 3월 초에 상당히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G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5G든 5.5G든 6G든 간에 전방위적으로 그 인풋되는 그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서는 5G 그리고 5.5G 이후에 그 위성과 우주항공을 위한 6G까지에 대한 청사진을 잘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서진 시스템 지금 비중은 20%에서 저는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려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5에서 10% 정도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전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최저점이 15,750원에 대한 가격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지금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후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쇼커버링으로 커버가 되는 그런 성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부터 해서 저는 평균 단가를 18,000원 미만으로 떨어뜨려 놔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시해 드리는 가격대에 대한 한 18,000원 미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7,500원 정도까지 그 언저리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5G 섹터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쪽 성장에 대한 이슈와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5G에 대한 상용화는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전 고점 19,760원 이상인 21,000원 정도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매수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는 18,000원 미만으로 떨어뜨리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17,500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 낮추시고요.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포스코 스틸리온, 매수가 75,700원, 비중은 10%입니다. 보니까 전일 종가가 51,900원. 요새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이 종목 포스코 그룹주들이 요즘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인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파동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죠.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이 나왔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철강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신수도 건설 사업에 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고요.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 철강제 장기 공급 계약 이슈도 또 부각이 되면서 반등도 또 한 차례 나와주었는데
이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랫단에서 여러분들께 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34만 원에서 35만 원에서 한 32만 원 정도 선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해주면서 44만 원 가까이 근접하게 이제 또 한번 급등이 나와주었고, 사실 이 종목은 되게 무거운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랫단에 좀 가벼운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사실상 포스코 스틸리온보다 엠텍이 먼저 추가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와주었고요. 2차적으로 스틸리온이 이제 움직여 주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완전 고점에 사셨다는 점. 그래도 다행인 점은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잘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래서 아직 반등을 추가 매수를 하기에 조금 애매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은,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여의도 클래스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포스코 엠텍이나 스틸리온에 접근을 하려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41만 원을 지지를 하는지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가 지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난 뒤에 이 길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와줬냐면 3% 상승이 나왔다가 밀어내면서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41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1만 지지 못했죠. 못하고 이제 41만 원이 지지가 되지 못하고 저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또 밀어내다 보니까 이제 40만 원이 저항이 돼버리죠. 40만 원이 저항이 돼버리고, 네, 이날 마이너스 5%까지 빠졌고요. 화요일에. 수요일에 좀 더 빠지다가 그 어느 정도 37만 원을 지지해 주려는 힘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랫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40만 원 돌파 못하고 종가는 2%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산 다시 한 번 더 37만 원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21선 지지 여부 5만 원 종가 기준으로 한 49,50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이제 월요일에 4월 17일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 그때 상한가를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상한가 갔을 때 저점이 49,550원인데요. 49,550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이 이제 목요일 수목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금요일에 또 패대기 쳐버리는 이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종목입니다.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장중에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4%까지 5% 가까이 이제 급등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음봉으로 끝나버렸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11% 급등 나왔다가요. 종가는 3% 가까이 해서 물론 플러스로 끝났지만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 4% 정도 밀려서 마감했고, 이런 음봉을 먹어버릴 만한 양봉이 이번 주에 나와줘야지만 그 아랫단 종목들도 탄력 있게 한번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을 본다면은 포스코 스틸이 이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만큼 빠졌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더 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운스, 이제 반등이 잠깐 나온 거죠. 반등이 5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반등이 50% 나온 상황에서 다시 저점 찍고 다시 50% 간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5,000원에서 뭐 56,000원 정도 반등은 만약에 2차 전지 순환매가 돈다면은 충분히 뭐 57,000~8,000원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루 만에 10% 빠졌기 때문에 57,000~8,000원 정도 가면 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좀 해보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0%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면요, 거의 40%, 38% 뭐 이렇게 마이너스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한 30% 정도 하셔야지 마이너스 10% 정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 한 8%, 9% 정도면은 플러스 8, 9%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매수가 위에서 이제 뭐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점인데,
만만치 않다는 점. 그래서 일단 약간 애매한데 49,550원을 지지해 준다면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희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추천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점에 잡으셨지만 비중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다행이고요. 일단 49,550원 종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흐름을 보고 비중을 제대로 좀 조절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렉스 23,300원의 비중 40%입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일 종가가 19,000원이고요. 지금 주가가 4거래일째 밀리고 있고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사실 뭐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그건 또 걱정이거든요. 네. 모트렉스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번 4월 달에 갭상승을 보여줬던 그 부담감을 좀 커버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드릴게요. 그 모트렉스에 대한 상승 동력은 사실 기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랑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PBV라고 하는 목적 기반 관련된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기아에서 2025년부터 공장 가동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공장이 2024년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모트렉스가 기아에 대한 납품 업체로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후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좀 쓴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 전방위적으로 납품에 대한 것을 높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측면 말고 중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모트렉스에 대한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동사에 대한 매출을 올해 6,500억에서 7,000억 정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력도에 대한 가치평가적인 매력도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그 전고점 언저리인 2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1차 목표가 24,0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분할해서 매도하면서 현금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홀딩을 하시고 24,000원 목표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드디어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을지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내일 5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처음인 5월에, 만큼 어떤 종목을 딱 주목을 해야 될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뭐 행사가 많죠. 가족의 날이죠. 어린이날도, 네.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 위메이드 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를 이제 저는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추천을 해드렸고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었고 또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사실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나오면서 엔터주도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이제 좀 가다가 리오프닝 주들까지도 모두 이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의 이제 일단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첫날 1일 매출이 80억 원대가 추산된다. 그래서 사실상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고 이제 위메이드 맥스도 장중에 13% 급등했다가 종가는 8%까지 밀어내서 마감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300억 원대 이제 비덴트 전환사채 처분 소식도 1차적으로 있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만 계속 추천해드렸는데 2차 전지 조정 시에는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사이드 종목으로 뭘 가져갈까? 틈새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좀 좋아 보이고 또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보다 탄력이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종목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공략해 보자 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적당하게 1차적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돌파 시 2만 원 전후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러프하게 14,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2차 전지에서 약간 벗어나 보자 탄력적인 위메이드 맥스를 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900원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도형 위원님의 추천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2차 전지일까요? 또 2차 전지죠. 또 차 전지? 네. 네. 우선적으로는 이번 하락을 보여줄 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글로벌 양극재 기업인 유미코의 납품업체이죠. 에코앤드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성장은 지금 현재 그 중국에 대해서 전구체 비중이 한 70% 정도를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동사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대한 양극재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에 따라서 전구체 시장에 대한 확대는 중국에 대한 제품 사용 말고 국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사 이익을 제대로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글로벌 탑 기업인 유미코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셀 3사보다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 재상승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과 노란톡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시초가 매수는 유의미한 그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55,000원, 손절 가격은 3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종목은 바로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55,000원, 손절가 31,000원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MTN 특별 생방송 투자정석 2부 이렇게 또 1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5월은 세리메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주식을 팔아라. 그래서 신용 물량도 이제 굉장히 많고 이제 많았던 종목들이 또 하한가가 연일 나와주면서 지난주 좀 말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달 한 달 어떻게 하면 꾸준히 수익을 이어갈까? 삼화전자 이번 주 지난주에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3연상 들어가면서 무려 3연상, 삼화전자 하나만 가지고 계셨으면 배가 따뜻하게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또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종목 전략 제가 세심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3연승에 달하는 넥스트레벨 림파고 우리 아이린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8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도영 위원님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성장을 하는 것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계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인생주라고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인생주로 웃음 꽃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향후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올해 2023년 꽃밭의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를 폭발적으로 살리는 인생주로 우리 위원님이 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8시에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로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관심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없나요? 네, 그렇다면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얘기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석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1시간 꽉 채워주신 위원님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3, 4부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실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